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팔이 도사입니다. 첫 영상이 올라온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죠. 죄송합니다. 금방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막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공명 선생과의 제가 교감을 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공명 선생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서 저 같은 무명수졸이 한번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사당에 모시고 신격화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3명을 뽑으면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관우 있죠. 관우, 관제묘. 그래서 우리 동묘에도 관우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관제묘. 그래서 관우가 신격화 됐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우를 많이 신으로 추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태공. 강태공이 이제 온갖 잡신이나 잭,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쳐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태공.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제갈량 선생. 이 공명 선생이 또 신격화가 됐죠. 공명 선생한테 이제 빌면은 시험도 붙고,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총명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잡기나 악한 기운들이 물러간다고 하죠. 이게 지금 이게 8계잖아요. 이게 주역 8계. 이게 공명 선생이 이제 진법 사마이랑 진법 대결할 때 이 8계 진으로 깼잖아요. 삼국연의에서. 그죠? 이게 뭐 간지나잖아요. 이게. 예? 스마이를 갖다 우리 쭈커량 선생이 박살을 내셨거든요. 북벌에서. 마성만 뻘짓이 안 했어도 참 이기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공명 선생이 저한테 주신 유품이에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팔계도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진품이거든요. 이게 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갈량전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징표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징표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믿으시고 이제 행동 지침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명 선생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늘 하던 대로 그냥 글자 모양을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번호로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고르셨으면 이제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여기 글자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해석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공명 선생이 저한테 주신 권한이거든요. 본인의 지혜를 사용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1번 뽑으신 분들은, 이게 8개예요, 8개예요, 이게. 앞에 인트로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제갈량이 팔겨진 만들었잖아요. 삼국연의에서 제 공명 선생이. 그런데 이걸로 이제 사마이를 쳐보셨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보고 마음속에 다짐을 잘 하세요. 예,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갈량이 수호신이에요. 그 온갖 잡신들을 다 물리쳐 주거든요. 그게 옛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관운장도 제사 지내고 강태공도 제사를 지내고 해요. 그런데 강태공이랑 관운 못지않게 제갈량을 아주 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안 풀리는 일 있으시면 저한테도 댓글 달아주시고 하세요. 제가 최대한 그 공명 선생한테 잘 말씀 드려볼 테니까. 자, 아무튼 자, 우리 1번 분은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그게 뭐 공부든 사업이든 그러면요, 열심히는 하시되, 그죠? 열심히는 하시되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업에는 뭐 재무, 노무, 뭐 세금, 그렇죠? 뭐 제세 공과금, 뭐 직원들 간의 화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직장 내 성희롱도 막아야 되고, 뭐 성교육부터 해서 시장 상황, 시장 조사, 또 사장이시면 본인의 건강 관리,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법률만,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다, 세금만 판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 조사만 열심히 한다거나, 혹시 이런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가 어느 한 분야에만 편중돼 있지 않는가. 그걸 좀 살펴보세요. 이게 첫 자가 나온 게 만자인데, 이게 모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숫자 1만 개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한자에서 만 쓰면요, 모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고려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일단 해석하면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 가지실 거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10개 분야가 있으면 뭐 한 개나 두세 개의 100을 쏟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각각 10씩 분산을 해서 10개를 다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노력 대비 그 신경 쓰는 분야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공부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신 수험생이다. 그러면 내가 한 분야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뭐 사탐만 한다. 뭐 과탐만 한다. 수리만 한다. 뭐 언어만 한다. 외국어만 한다. 이러지 말고 좀 그 공부의 힘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목을 너무 한 분야만 지금 특정하고 있다면 혹시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고 좀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하시는 분에게도 해당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자가 보편적이다, 유니버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많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여러 군데,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노력은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몰빵을 한다 그러잖아요. 몰빵. 그러니까 몰빵을 하지 말고 분산하라는 거예요. 자꾸 거듭 말씀드리면, 예. 내가 몰빵을 하려는 거는요, 내가 이거를 다 먹어서 다 잘해야겠다. 한 번에 내가 다 올인해서 먹어버리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도박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만전지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뭘 다 먹겠다. 이거 잃으면 난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잃지 않겠다. 내가 잃지 않고 뭐라 그럴까, 평타를 치겠다. 일단 그 손해를 입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만전지기를 잘 지키면 6이 나왔고요. 이게 여섯 육자잖아요. 실이 나왔습니다. 자, 이자는 이게 굉장히 묘한 자가 나왔는데, 이 육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보일런가 모르겠다. 이게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육자는요,
지금 이렇게 이게 육자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데 이 실자를 잘 보시면요. 이 실자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점 있죠. 맨 꼭대기에 이렇게 점 있잖아요. 그리고 갓근 아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맨 아래 이 짝대기 두 개 있잖아요. 점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자에도 이 육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실은 육의 뭐죠?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 육에서 막 이렇게 뭐가 붙었잖아요.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육에서 뭐가 붙었고 실자가 됐잖아요. 실이 채우다, 과실할 때, 열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실을 맺은 겁니다. 시작은 미미했는데요. 이 중간쯤에 미미했지만 결국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육에서 실로 변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건 지금 뜻으로 푼 것도 있지만 제가 파자를 한 거라서 이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개, 만육실 이렇게 나온 거는 사물의 진행에서 굉장히 정석적인 게 나온 겁니다. 빈틈없이 해라. 요행을 바라지 말고 뭐라 그럴까, 빈 구멍을 메워라. 그렇게 되고 그 빈 구멍을 메워서 또 이게 하나 일자잖아요. 이게 획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화라는 겁니다. 루틴, 생활 루틴이나 사업 루틴, 공부 방식 이런 것들 단순화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꾸준히 한 일자처럼 쭉 가다 보면 이 여섯 육자 위아래 다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열매고 과실이죠. 그래서 좀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1번 분이 시작 치고 정석적이면서도 굉장히 올바른 글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명 선생님이 편법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명 선생이, 이 제갈량 선생이 참 지략이 높고 뛰어나시지만 또 이게 신중하세요. 이게 전공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북벌할 때도 그 위원이 자오곡으로 가야 된다. 자오곡으로 그 5천의 정병만, 5천의 기병만 저 위원에게 주시면 내가 장안을 급습할 테니까 제갈승상께서는 기산을 돌아서 천천히 관서지방을 점령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자오곡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공명 선생이 그걸 무시했죠. 근데 뭐 그건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만전지계를 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혹시 뭘 준비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첫째, 너무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둘째로 뭐냐, 막 잘하려 하기보다는 실수라든가 내가 구멍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구멍나는 과목, 그죠? 과목에도 내가 약한 게 있잖아요. 구멍나는 과목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도 내가 막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십시오. 리스크 관리. 어디 새는 구멍이 없는가. 이거는 꼭 금전만 보진 않아요. 금전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모든 것, 이게 많이잖아요. 모든 거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은가,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금전 외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막 뭘 벌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어가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 분도, 그래서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도 나는 해당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루틴이 일정해도 자기가 꼭 구멍 나는 게 있거든요. 가만 보시면 본인이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조언을 또 우리 공명 선생님께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없는지. 그래서 자, 여기 나왔네. 자, 뭐죠? 심기일전. 마음가짐을 싹 바꾸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뭐 엄청 혁명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이제 여기랑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한일자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일자가 있잖아요. 여기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기존에 어떤 좀 구멍이 있는 거라든가 내가 뭐 확 뭘 해버리겠어. 귀찮은 과정들 다 건너뛰고 그냥 하지 뭐. 그런 생각보다는 마음을 좀 바꿔서 기존의 정석대로 이게 한일자라는 게 평평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갖고 구부러져 갖고 이렇게 픽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결같기 때문에 모관하지 않는 겁니다. 한일자는. 그래서 이 모나지 않는 삶, 모나지 않는 계획, 리스크 관리, 방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방어만 하는데 뭘 얻을 수 있겠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과실이 생겼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보다 사업이든 공부든 공격적인 것보다는 내가 실수하는 게 뭔지 허점이 뭔지를 잘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도 그 인트로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이게 지금 공명 선생의 부채거든요. 그래서 공명 선생이 저한테 이게 지금 8궤도잖아요. 이게 그 주역의 8궤예요. 이게 그래서 태극이 있고 이게 이제 공명 선생이 사마이랑 진법 대결할 때 그 8궤진으로 아주 그 스마일을 박살을 냈거든요. 우리 쭈커량 선생이.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그 본인의 지혜를 좀 가져다 써도 된다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 보고 마음가짐을 좀 바로 하시면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2번 분을 해석해 보자면 혹시 2번 분이 어떤 누군가의 달콤한 제안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일, 달콤한 제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가급적 본인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알리지 말고 본인만 아시고 조용히 행하십시오. 조용히.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내가 로또를 긁었는데 로또가 나왔어. 당첨됐어요. 이거 알리지 마시고요. 당연히 다 안 알리겠지만 또는 뭐 어디 내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좀 최대한 늦게 말해도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비유니까 꼭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단 그러니까 좀 남들이 봤을 때 질투를 하거나 또 좀 탐낼 만한 것들, 물건이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슴 흉자거든요. 우리가 흉부외과 할 때도 이 흉자를 쓰는데 이게 또 흉중이라 가지고 가슴 속에 숨겨놓는 거.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비밀로 간직하는 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흉이 이게 육달월이거든요. 달월은 달월인데 고기 육자를 써서 육달월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살갗, 고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고기인데 이 다음에 지금 나오는 하나, 둘 이게 전부 칼이거든요, 이게 창과자잖아요, 창. 옆에는 비료자기도 한데 이게 또 제기 또 뭐 창 뭐 이런 게 이것도 좀 창처럼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전부. 픽픽픽 이렇게 하고 다 각졌잖아요, 이게. 칼, 창, 이거 대나무, 이거 죽창이거든요, 이게. 꾀책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묶을속 이렇게 해갖고 위에 대나무변에다가 묶을속 해갖고 이게 뭔가 이렇게 죽창처럼 그 대나무로 만든 창처럼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칼이나 대나무 창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 신체를 찌르거나 고기를 찍어 먹을 때 쓰잖아요. 우리가 포크든 나이프든 이걸로 이렇게 포크로 이걸 콕 찍어 먹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 고기를 놓고 지금 칼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지금 대나무로 된 죽창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음식은 딱 제한돼 있는데 처음에 딱 이게 나오는 순간 여기저기서 지금 득달같이 달려드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좀 읽혀서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그래서 그 본인이 여기에 꼈으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세력이 세서 그 누군가의 콩고물을 이렇게 같이 뺏어 먹는 형국이면은 차라리 그건 나은데 뭐 그것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당하는 형국이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좀 뭐 무슨 뭐 비트코인에서 뭐 잘 됐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이 잘 됐다라든가 그냥 하여튼 돈 자랑 뭐 무슨 자랑 이런 거 조금 한동안 좀 삼가해 주세요. 이런 거는 이 흉자가 나왔기 때문에 발음으로도 이게 이게 안 좋거든요. 흉하다 할 때 흉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이게 전부 이게 또 희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사상에다 재물을 올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조조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날 버리게 하진 않겠다. 이번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분이 이걸 잡아먹을지언정 이번 분이 고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삼국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그게 본인이 고기가 되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니까 이득은 있어요. 분명히 하는 일에 이득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 그 다음이거든요. 이 두 개. 이 두 개. 꼭 웃을 일이 있은 다음에 꼭 울 일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뭐 이득을 얻거나 뭐 시험을 합격했다든가 사업이 잘 됐다든가 뭐 투자한 게 잘 올랐다든가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요 그 자아도취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나친 자아도취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번 분은. 그래서 조금 조언점을 한 번 더 볼 텐데 자 이게 뭐가 나왔죠?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진을 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또 이게 조언점이 묘한데 이게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등지고 싸운다는 거는 내가 싸우면서 지면은 물러날 것이 없으니까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 등을 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죽창, 막 칼, 창,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찌르러 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숨기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숨길 수가 없거나 누가 자꾸 이렇게 뭔가 내 걸 뺏으러 온다거나 뭐 그런 기세가 있다, 낌새가 있다 그러면 적극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엔 숨기되 이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아예 그냥 화를 내거나 아예 진짜 의절할 각오로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배수지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결단. 그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게 머리만 갖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득은 있는데 지금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이게 좀 배신수도 있을 수 있는데 노골적으로 좀 뭐랄까 나의 반대 이런 게 좀 보여서 그거를 좀 막을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 카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숨기시되
숨기는 것도 안 된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요. 그냥 아예 원수가 돼도 좋으니까 나는 이거 못 참겠다 하고 아주 과감하게 좀 대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맞으시면 다른 번호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엔 이러고 있는데 좀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도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요거 보고 마음 좀 비세요. 요렇게. 이게 공명 선생이 저한테 하사하신 이 공명선이거든요. 부채. 이게 생전에 이게 북벌하실 때 쓰신 건데 이거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혜를 제가 빌려다 써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8개거든요. 8개. 그 제갈량 선생이 그 사마이랑 진법 대결할 때 8개진으로 쳐 부쉈잖아요. 그 스마이를 우리 쭈커량 선생이 이거를 8개진으로 부셨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건데 제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공민 선생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도 됩니다. 자, 우리 3번 분은 혹시 동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누군가와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연인도 좋아요. 연인도.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하는 거,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관계, 그러니까 관계잖아요. 사업적 관계든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아무튼 그러니까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되게 가까운 사이 또는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 모인 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관계나 계약이 이게 구속적이진 않는가 또는 나에게 좀 불리한 점이 있진 않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협동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3번 분은 만약에 이 관계나 계약이 나한테 불리하다, 이 협업이, 이 동업이 나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이게 찌를 자인데요. 이게 딱딱딱 하잖아요. 이게 칼도 짜고 뭔가 딱 직선으로 끊어버린 거거든요. 여기 실사자인데 이거는 되게 실은 이렇게 막 꼬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드럽고 곡선이고 굴곡진 건데 여기는 직선이고 딱딱한 게 나온 겁니다. 정반대죠. 왜 동업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민첩파 민자, 빠를 민자 이런 건데 여기 지금 글자가 이렇게 같잖아요. 여기 사람 인분으로 이렇게 픽픽 하나 둘 해갖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위가 같잖아요. 세트로. 그런데 이게 하나는 모고요, 하나는 자거든요. 이게 고기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로 뭘 받치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바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는 하는데요. 한쪽이 을이고요, 한쪽이 갑입니다. 한쪽이 엄마면 한쪽이 자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같이 함께는 하는데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이 우위에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위에 있는 관계인데 더군다나 속박까지 해. 이게 실사가 나오면 주로 속박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속박, 실로 우리가 묶는 거잖아요, 뭐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묶는데 이것도 이 실사를 쥐고 세금자가 들어가면 이게 낚시할 조자인데 뭔가 갈고리로 탁 채갖고 실로 묶고 이렇게 해갖고 못 도망가게 묶는 형상 같지 않습니까? 꼭? 이게 실제로 묶을 약, 약속할 때도 약이지만 그냥 뜻으로 안 보고 그냥 모양으로만 봐도 이게 딱 거북하잖아요, 벌써. 이게 지금 형상들이 함께 하는데 같이 묶여 있는데 뭔가 갑과 을이 정해져 있는 관계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동등한 것 같은데 이게 위에서만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동등한 것 같은데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 갑을 관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이고 불합리하고 막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과감히 끊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물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누구를 함부로 만나거나, 그게 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 당장에 내가 어떤 취업 자리가 궁해서 그냥 계약서나 이런 거 조건 이런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아무 회사나 막 들어간다거나, 또는 저 사람의 제안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동업 제안을 덥석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는 끊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관계를 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글자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 사전에 알아봐야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우리 제갈량 선생의 조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측은지심이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우, 쟤 불쌍해. 어우, 갑이라는 애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등등등. 그런 거잖아요. 이 측은지심이 맹자에 나오는 거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글자가 여기 두 번째 아니면은 여기인 해당되는 걸로 보여요. 뭐, 그러니까 여기 둘 다죠. 이거는 사실 여기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측은지심을 끊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니까요. 끊을 때 정에 얽매여서 끊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야, 3번아, 나 좀 도와주라. 나 요즘 어렵고 좀 뭐가 힘든데 네가 이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네가 얼마 좀 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 빌려준 돈 못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 도와준 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컷 도와줬는데 저쪽에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 그런 관계는 빨리 끊으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끊을 자자. 칼로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교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굳이 공명선생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에 이끌려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빨리 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본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요. 그게.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본인과 가치관이 안 맞거나 뭔가가 일이 계속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혼율도 높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이런 세상이었거든요. 이렇게 묶는 세상. 한 번 결혼했으면 100년을 해로 해야지. 도원결의. 한 번 의형제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잘라버리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싶으면 다 쳐내버리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측은지심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다 잘라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냉정하신 말씀 아니냐고요.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게 파국까지 한번 가보시면 그런 말씀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현명한 걸 수 있거든요. 무조건 막 뭘 함께하고 뭘 이렇게 막 자나깨나 같이 있고 이런 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더 말하면 두서없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가 있으면 정에 얽매이지 말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3번 분은. 그거 외에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에 혹시 얽매이신다면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자, 3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4번 분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도 그 인트로를 안 보시고 오셨을까봐, 이거 계속 이렇게 하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공명 선생이, 제갈량 선생이 저한테 주신 그 부채입니다. 공명선. 이게 진품이에요. 여기 이제 8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주역 8개. 여기 음양 해가지고, 여기 뒷면에도. 이게 이제 공명 선생이 8계진으로 사마이랑 전투할 때 8계진으로
부셔버렸잖아요. 사마이를 쳐부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면은 그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공명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 4번분의 전정을 막는 그 모든 잡다한 안 좋은 견들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자, 우리 4번분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 본인이 쌓아 올리신 업적, 또는 관계, 집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요, 조금 편하게 내려놓는 것도 좋다고 봐요. 4번 분들은. 그러니까 4번 분이 제가 봤을 땐 정이 많거나 또는 어떤 거를 뭔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게 왜 이런 해석을 드리냐면, 이게 좀 버릴 기자인데요. 그냥 뜻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나무 위에다 또 뭔가를 막 쌓아놨죠. 버릴 게 맨 아래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게 나무 목재잖아요, 이게. 그죠? 보이시나요? 근데 나무 목에서 끝나지 않고요. 뭘 쌓아놨죠. 그리고 쌓은 거 위에 이렇게 어떤 모자 같은 걸 틱 씌워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 모자에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된 거. 요거랑 같죠? 요거랑 같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머리 위에 높은 데 세워놨던 이 부분을 빼서 지금 아래로 내려놓은 겁니다. 본인 몸 옆에. 이게 또 활궁따도 되지만 이렇게 몸신자 쓰면 몸궁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옆에 이 모자를 벗어서 내려놓은 겁니다. 왜? 번민해서. 이 글자가 지금 되게 웃기게 나왔는데, 보기에는 이게 딱 각지고 딱딱해서 이렇게 뭔가 고민이 없어 보이는 글자지만, 실제로는 번민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문자 아래 이게 문 있는 것도 발음으로도 쓰이기도 한 건 있지만, 뭔가 어떤 문이나 미로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여기 지금 보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고 싶은데. 이게 또 마음심도 있지만 불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심화 그러잖아요. 나무목이고 목생화거든요. 나무가 불을 막 지피거든요. 번민을. 그런데 번민할 이유는 있으셔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번민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이 공부든 이 사업이든 이 일이든 이 관계든 또 더 깊게 얘기하면 연인 관계든 아무튼 이게 적은 시간이나 적은 노력을 투입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런 번민이 생기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 사랑하고 아꼈고 너무 그 열정을 많이 쏟은 나머지 이제 다 벗어 던지고 잠깐 옆으로 내려놓을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여기는 획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두서없게 놓은 게 아니고 각지게 이렇게 획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대충 막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서 안배를 하고, 이건 여기다 놔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러면 하면서 하나 둘씩 차곡차곡 본인이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 마음은 괴로웠지만 굉장히 공들여서 이렇게 안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인위적으로 두서없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획수가 좀 적죠. 이 많았던 획수나 글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만 남은 겁니다. 달랑 요 곡간 하나, 그 모자에 있는 마지막 부분만 남겨놓고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몸뚱이 하나랑. 훨훨 떠나가거나 또는 훨훨 마음의 진을 벗어 던지는 형국일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견딜만 하면 쭉 가는 거고요. 못 견디면 벗어 던지는 건데, 카드는 벗어 던진다에 한 표가 나왔습니다. 힘들고, 이제 나는 지쳤고, 그 다음에, 이제 환멸이 나서, 이제 난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나는 이제 벗어 던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게 나쁜 거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벗어 던져야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전에 있는 걸 끝내야 A를 끝내야 B라는 걸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은. 그래서 이 지금 기존의 거를 끝내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 이것만 보면 일단은 벗어 던지는 기운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래도 이렇게만 끝나면 좀 그러니까 좀 조언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런 민행.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 행동은 민첩하다. 본인이 이러한 범민이나 이런 업적들을 막 쌓을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다 참았겠습니까? 그렇죠? 말 안 하고 꾹 참고 그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고 적절한 행동만 한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아가면서. 그래서 나름 성과도 있었어요. 성과도 있었거든요. 없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빨리 성취하고 뭘 쌓아 올린 만큼 그렇게 이제 벗어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말 없이, 누런이잖아요. 말 없이 그냥 그 굉장히 빠른 절차를 밟아서 이제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럼 퇴사를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접고 잠깐 쉬면서 다음 사업을 구상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험생이다.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접고 다른 공부를 알아보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은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좀 범위는 많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요지가 뭐냐?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다는 거냐? 안 좋다는 거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복잡했던 것들이 지금 단순해지면서 범민도 같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은 비록 적고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을 때는 사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 가서 행동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두서없이 또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직진으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휴식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고된 노동과 고민 끝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버리는 것도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왜냐면 또 이게 곡깔이 이렇게 단순해졌지만 이게 넓을 홍자잖아요, 이게. 넓을 홍자거든요. 홍보할 때도 이건데,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이거는 획수는 많고 복잡하지만 쌓아 올리는 거고, 수직으로. 그래서 넓이가 적은데 반해 이건 넓이가 넓거든요, 이거는. 단순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이거를 뭐 내가 포기했어, 망했어,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수직으로 높게 쌓아올렸던 것을 내리고요. 옆으로 퍼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 기운은. 그러니까 수평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홍이. 수직으로 높이 쌓아올린 게 아니라요. 수평으로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버림 또는 지금의 잠깐 휴식, 지금의 이 내려놓음을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공허하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묵묵히 말을 없이 그냥 실행에 나가시고 묵묵히 바라보세요. 본인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할게요. 예,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산등이 또 다음에 영상 올리시면 또 그때 가서 또 토의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4번 분의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분은 우리 해석하기 전에 저기 인트로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제가 공명 선생한테 받은 제갈량 부채거든요. 이게, 자, 보이시나요? 이게 딱 간지나죠. 이게 지금 8개거든요. 주역 8개. 이게 이제 그 공명 선생이 그 사마이랑 진법 대결을 할 때 이게 8개로 쳐 부신 겁니다. 이렇게. 이게 8개로. 이게 8계진이잖아요. 8계진. 그래서 공명 선생이 저한테 특별히 주신 이게 물품입니다. 이거를 본인의 지혜를 가져다 써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시 이렇게 점 보시거나 이렇게 뭔가 뭘 하시다가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답글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제가 공명 선생님한테 저 말씀을 드려서 그 5번 분이 하는 거를 방해하시는 분들을 좀 다 처단할 수 있게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 5번 분 해석 들어가면요. 우리 5번 분은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분들은 조금 헤어지거나 어떤 동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글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요, 거짓말을 안 해요. 저는 또 조미료를 안 쳐요. 이게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구독자 모으려고 막 그냥 안 좋은 것도 좋다 뭐 이렇게는 안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저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바로 얘기를 해요. 예? 또는 고쳐야 할 거 있으면 이거 고쳐야 된다고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한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우리 5번 분은 상당히 좋으세요. 5번 분은 이게 지금 우리 반려자 할 때 반이잖아요. 동반. 이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내 반을 갖다 다른 사람 와서 채워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동업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는 동업이 아니더라도 조력자. 예. 조력을 해주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조력자거든요. 이게. 이 반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5번 뽑으신 분은 주로 사업 쪽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뭔가, 공부도 공부지만, 뭔가 하여튼 함께 뭘 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좀 대등한 위치에서. 그런데 이 같이 하는 게 대부분은 우리 친구끼리 사업하면 원수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동업하면. 또 뭐 형제끼리 동업하지 마라, 가족끼리 동업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많은데, 5번 분은 좀 달라요. 5번 분은 이 같이 하게 되면 궤도를 따라서 쭉 갑니다. 이게 궤도할 때 궤자거든요. 어떤 궤도랑 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수레를 타고 쭉 가는 거잖아요. 수레를 타고 간다는 게 뭐예요? 고대에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지만 옛날에는 수레가 있다는 거는 귀족 아니면 못 타요. 이게 서민들이 못 탄다고요. 이게 수레라는 게 말이 최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레가 가잖아요. 그냥 수레 혼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힘없이 진행된다는 건데 그 숫자가 뭐냐? 9구자입니다. 돌팔도사 9수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9이 10의 다음이잖아요. 10이 완성이거든요. 거의 다 다른 겁니다. 목적에. 시작을 하면요. 9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1의 자리에서는 끝자리잖아요. 끝판왕이잖아요. 이 9가. 10부터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1, 0으로. 0, 1, 2, 3, 4, 5, 6, 7, 8, 9 하고요. 다시 0이잖아요. 10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지만은 또 이게 완성 이런 뜻도 있거든요. 완성. 우리가 9천을 떠든다 할 때 9천이 하늘에 9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가 마지막 수거든요. 이게 다 채워진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원래 천할천해서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글자로만 보면요. 조개패가 조개 또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재물, 물건 이런 뜻이 있거든요. 폐물. 이런 물건들이 나무라든가 칼 창에 덕지 매달려 있습니다. 막 그 나무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나무에 열매가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돈다발 좀 격하게 표현하면 돈다발 또는 과실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막힘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결실을 맺는다. 또 천하천이라는 게 또 발음이 전 이렇게 되거든요.
본전자, 천전, 이게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억지로 짜맞추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옛날에는 돈을 또 천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돈이. 왜 우리 꿈꿀 때 그 사람의 그러니까 대변이나 소변이 나오면 재물 관련 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주로 재물 쪽으로 길한 글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재물 쪽으로, 명예보단 주로 재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나는 친구보다도 연인이랑 같이 뭘 하는데요. 하십시오. 이게 연인이랑 같이 돈 거래, 뭐 같이 사업적인 거 했다가 좀 뭐 애정이 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글자로만 보면요, 그런 냄새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충실한 부부 사귀단이 될 수 있어요. 부부 사귀다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슬이 좋아. 같이 도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끼리 도둑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쁜 일을 연인끼리 같이 한다는 거는 보통 믿음과 신뢰와 애정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믿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나랑 했는데 나를 통수를 안 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어떤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뭘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글자가 나온 겁니다. 좀 비유가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부러운데 개인적으로 5번 분이 지금 5번까지 뽑았고 이제 좀 이따 6번을 뽑을 건데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뽑은 것 중에서 5번 분이 제일 잘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룡 선생이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해주시는데 자 조언점 박이부정 이게 자 넓은데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없다. 예? 넓은데 너무 정밀하지 못하다 이런 건데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뭘 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건드렸는데 정작 어느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진 않냐 이렇게 꾸짖는 게 1번. 두 번째 반대로 두루 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세심한 걸 따질 필요가 없다. 2번.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판단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 거니까 이거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해석을 박이부정이 나왔거든요. 박이부정 뜻을 모르시면 그냥 인터넷에 치셔도 되는데 제 두 가지 해석이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가 지금 두 가지 해석 드린 것 중에서 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를 생각을 본인이 좀 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부정적 의미보다는 일단 이 위의 글자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주의점이라고 해도 좀 사소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5번 분은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반려자, 애인 또는 동업자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건 좀 많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공명 선생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됐지만 그래도 부럽습니다. 5번 분은. 질투나서 다 안 할래요. 자, 5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분도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공명 선생이 저한테 주신 부채거든요. 이게 공명선, 와룡선인데 여기 보면 이게 8개예요. 8개. 주역 8개 할 때 음양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공명 선생이 북벌 때 사마이랑 전투 중에 이제 8개진으로 사마이의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이게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공명 선생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힘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댓글을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제가 공명 선생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서 그 6번 분을 괴롭히는 분들을 다 처단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6번 분들은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왜 수험생이나 또는 이렇게 연구직 뭔가를 고민하고 약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수험생이 해당되겠고요. 수험이 아니더라도 누굴 가르치거나 공부하거나 해서 그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좀 이러신 분들이 많이 좀 선택하지 않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만약 이거 안 맞으시면 다른 번호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산자잖아요. 그렇죠? 이 가르치 교자고 신화신자인데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산이라든가 가르치교 이런 게 다, 우리 타로 카드 보면 은둔자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은둔자.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도인들. 그러니까 뭐 진짜 산에서 돛 닦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비유니까 어디까지나. 그런데 그만큼 어떤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요. 뭔가 그 어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배움을 쌓고 가르침을 주고받고, 주로 이런 사람들, 또는 취준생도 돼요. 좀 넓게 해석하면은.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데 조만간 취업이 되거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화신자도 있지만 누군가의 가신 이런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취업이 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신하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옛날 버전으로 하면, 신하란 말이 좀 전근대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취업을 한 거는 사실 그 이건희 일가의 가신인 거잖아요. 진짜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가면은 범정씨 정주영 일가의 가신이 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게 또 하산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매산자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잡고 이게 아래하자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아래하자 같이.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딘가에 취업이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중간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식구가 되는 거죠. 이제 빌어 먹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뭔가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녹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입산수도만 하셨다가 이제 사회로 나가서 본인의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기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면 다른 부분을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요, 본인의 능력과 재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거는 그냥 너는 외지인이야, 너는 네 혼자 공간에서 공부만 했잖아, 이게 아니라요. 너는 내 사람이야. 이제 너의 능력, 너의 재주 내가 알아. 내가 인정하지. 넌 내 가신이야. 가신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가신을 아무나 안 썼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배신 안 할 사람, 내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넌 능력 있어, 이런 사람만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건 시대는 그냥 웬만한 관직보다요, 그 권력자의 가신이 훨씬 더 그 뭐랄까 파워, 권력이 세고요, 능력도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무감도 뛰어나고요. 그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원래 그 메디치가의 가신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 군주론을 쓴 계기가 원래 그 메디치가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쓰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는 독립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된다 뭐 등등등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2권의 책을 썼는데, 공식적으로만 그 첫 번째가 군주론이고 그 다음이 로마사론, 로마사 논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사실 원래 정치학자들은 그 공화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 군주론을 보면 철저하게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관점으로 그 군주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최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를 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밖으로 샜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6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동안 내가 했던 공부나 내 아이디어, 생각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곧 올 것이니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대비를 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명 선생님의 그 추가적인 메시지가 없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분은 굉장히 공명 선생님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게 뭐죠? 붕정만리. 붕새가 한번 길을 떠나면요,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참새는 평소에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짹짹짹짹 이렇게 다니지만 만리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붕새는 날개를 거의 안 펴요. 이렇게 딱 날개를 닫고만 있지만 한번 날개를 쫙 피면 만리까지 간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마치 공명 선생이 형주에서, 신야에서, 저기 뭐 융중에서, 산에서 도 닦고 공부만 했는데, 이제 날개를 펴서 유비의 신하가 됐잖아요, 가신이. 지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본인도. 6번 분들도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온다는 거죠. 뭔가 이 가르치 교자가 또 뭔가 날개를 피는 것처럼 획수가 많고 활짝 핀다, 이런 모양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무튼 뭐 그래서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공명 선생님이 6번 분한테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또 글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1번부터 6번 분 중에 제가 봤을 땐 5번 분이 재물로는 가장 좋고요. 어떤 개인의 능력을 필 수 있는 면에서는 6번 분이 가장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5, 6번이 좀 전반적으로 좋고요. 6번 분은 취업을 못 하셨다 그러면 취업이 될 수 있고요. 시험 준비 중이시다 그러면은 합격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공부를 해도 막 칭찬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분은 앞으로. 그래서 전도유망하다 이분이 앞으로. 6번 분이. 그래서 조금 지금 내가 좀 침울하다, 좀 심심하다,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기죽지 마시고 본인이 하던 공부, 본인이 하던 일, 본인이 하던 아이디어, 생각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밀어붙이십시오. 반드시 세상은 본인을 알아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6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봤는데 원래 제가 여기 영상 찍는 것이 너무 더워서 6번 딱 영상 끊고 바로 영상을 끊으려고 했어요. 끝인사 이런 거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와룡 선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랑 좀 하려고. 간지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영상을 더 잘 찍으면은 다른 종류의 또 본인의 부채를 또 주신다고 합니다, 저한테. 진짜 내가 나중에 뭐가 되려는지 참, 이런 것도 선물 받고 참, 하여튼 저도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팔게 보이시나요? 이 간지가, 응? 이게 지혜의 상징. 응?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이제 번호를 봤는데요.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번호가 좋게 나오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건 행동 지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 지침대로 하시면 별 탈이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운이 안 좋다, 일이 안 풀린다, 저한테 댓글 주십시오. 제가 하늘에 계신 공명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꼬여버린 이 잘못된 운수를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제가 압력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짜이젠! 이제 뭐지? 바이, 굿바이로 해. 이렇게 폭언을 하나, 중국? 하여튼, 짜이젠!